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추정 중에 구간 추정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던 점 추정은 간단하게 이제 표본의 평균, 표준 편차, 분산 이 이론이 전체 모집단도 이럴 것이다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의 값을, 하나의 점을, 하나의 포인트를 이제 얘기를 했다면, 구간 추정에서는 우리가 전체 모집단, 표본의 결과 이러니 전체 모집단은 평균이 이럴 거다라고 하는데, 그 평균의 다름 정도를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구간 추정에서의 핵심은 이제 표준 오차입니다. 표준 오차. 기억이 나시는지. 표준 오차는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자, 그 얘기를 간단하게 하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추정에 대한 개념을 좀 살펴보면, 그러니까 전체 모집단에서 하나의 표본을 뽑아요. 표본 집단을 뽑겠죠. 뭐 100명이든 1000명이든. 자, 그때 이제 첫 번째 평균이 100이었어요. 자, 우리는 실제적으로 여기서 끝납니다. 그죠? 전체가 1000만 명이면 1000명이나 100명 뽑아서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그게 10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규 분포가 이론적으로 이미 뭔가 기준이 딱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집단, 두 번째 집단을 뭐 100명이든 1000명이든 뽑았을 때 101이다. 세 번째 집단을 뽑았을 때 98이다. 자, 이렇게 무한히 반복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는 한 번의 조사를 가지고 이게 100이니까 평균은 100일 거야. 그런데 말이지, 만약에 계속 이렇게 무한히 비슷한 동일한 조사를 계속하면 그때마다 우리가 파악하려고 하는 평균은 여기가 제일 높게 나타나고 100이라는 결과가, 그 다음에 101, 102, 103, 104 갈수록 점차 이제 이런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적어질 것이다. 이 반대로 99, 98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제 그 정규분포의 발견으로 인해서 한 번의 조사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평균과 표준 편차, 이 표본에서의 표준 편차, 그리고 N수, 몇 명을 조사했는지, 요 세 개만 알면, 자, 여기서 여기만큼, 즉 전체 이런 무한히 조사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100%라고 한다면 66%가, 즉 100번 중에 66번 정도가 요 정도 차이를 두고 결과가 나타날 거야 라고 하는 것까지 알 수 있는 거죠. 누구 때문에? 가우스라고 하는 뛰어난 이제 천재적인 학자 때문에 이 확률 분포, 정규의 이제 확률 밀도 함수를 수식으로 이제 함수를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뽑아진 어떤 자료 가지고 이상적인 정규 분포를 가늠해서 그걸 기준으로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때 평균 표준 편차 S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요건 중심을 얘기하고, N수와 표준 편차를 가지고는 바로 이 달라짐 정도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달라짐 정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조사하게 되면 그때 나오는 평균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정도를 우리는 오차라고 했어요. 오차. 자, 근데 이게 나름대로의 어떤 표준화된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표준 오차라고 하고, 스탠다드 에러, 표준 오차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표준 오차는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일단 한 표본에서 파악된 평균, 예를 들어서 뭐 전국 학생들의 뭔가 영어 점수나 뭐 IQ나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뭐 표본으로
학생들 1000명을 조사했다. 야, 그때 IQ가 130이었다. 이렇게 이제 한 집단의 평균을 추정하려고 하는 게 이 대표적인, 어렵게 얘기하면 단일 모집단이라고 하죠. 그냥 2개가 나눠질 거야, 3개가 나눠진 게 그냥 딱 하나의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루트 n분의 s. 요게 이제 표준 편차죠. 대표적인, 표준 편차가 아니라 표준 오차죠. 자, 몇 명을 조사했냐? 그 표본에서의 표준 편차가 몇이냐? 자, 요 루트 n은 즉 n이죠, 케이스.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조사할수록, 표본을 많이 뽑을수록 당연히 일반화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대표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값이 크면 당연히 전체 값은 분모가 커지니까 오차는 작아지겠죠. 즉 한 번 뽑았을 때 많이 조사하면은 이거 가지고 전체 모집단 얘기할 때 그만큼 오차는 줄어들어, 확실해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S는 뭘 의미하죠? 이 S는 바로 어떤 특정한 하려고 하는 대상, IQ면 IQ, 성적이면 성적, 뭐 소득이면 소득, 거기에 동질성 혹은 반대로 하면 이질성 여부를 얘기하죠. 월급이 300만 원인데 표준 편차가 10,000원이다. 야, 이건 거의 다 300만 원 받는다는 얘기예요.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동질한 얘기죠. 그래서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표본에서 얻어진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야, 이거 다 조사해도 비슷비슷하겠네. 그러니까 전체를 가늠할 때 더 확실하게 되는 거죠. 즉 표본이 증가할수록,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전체 모집단을 추정할 때 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 즉 오차 구간이 작을 것이다. 어렵게 얘기하면 구간 추정에서의 표준 오차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평균을 구할 때는 표준 편차를 얘기할 수 있는데, 비율일 때는 어때요? 비율일 때. 자, 비율일 때 분산이 뭐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 40%를, 지지율이 40%다. 자, 그럴 경우에 분산은 0.4 곱하기 0.6. PQ. PQ가 분산이에요. PQ. 따라서 루트 n분의 비율은 PQ. 자, 근데 이게 분산이니까 여기다 루트를 씌워주면 이게 표준 편차가 되는 거죠. 자, 정리하면 평균을 구하는 점수일 때에는 표준 오차가 루트 n분의 s. 반면에 비율일 때는 루트 n분의 루트 PQ. 자, 루트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전체 루트를 씌울 수 있죠. 전체 루트 PQ가 바로 표준 오차가 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예,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우리는 정규분포가 있기 때문에 정규분포라고 하는 이론적으로 이미 뛰어난 학자들이 만들어낸 어떤 자연현상에서 조사하게 되면은 무한히 반복할 때 어떤 평균점에서 나타나는 그런 결과들은 이런 분포의 모양을 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특히 가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분포의 밀도 함수를, 야,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고 요거는 어느 정도고 이것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 3가지, 표본에서 몇 명 조사했냐, n, 표본의 평균이 몇이었냐, 중심, 표본의 표준 편차가 몇이었냐, s. 자, 요것만 알게 되면 해당 조사 한 번만 가지고도 만약에 이론 조사를 무한히 반복한다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알게 되는 거죠.